안녕하세요. 차대에서 사역하는 김장석, 오은성 선교사입니다. 횟수로 한 16년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바로 선교지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대 초반이 넘어서 정말 이제 선교지로 나가지 않으면 너무 늦겠구나 생각을 하고 선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저희를 아시는 분께서 한국에 나오신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현지 청년과 같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선임 선교사 양승훈 선교사님 가정이었고 그때 양승훈 선교사님 가정과 그 현지 청년을 보면서 저희가 차드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차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차드 정탐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래서 정탐을 하면서 은자매나와 지방 그 교회들을 전부 수리하면서 차드로 다시 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고요. 어떤 꿈이나 계시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받은 것은 아닌데 차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거의 없으신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냥 주저없이 가서 그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드로 결정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6개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이고 국토가 한반도의 한 6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토의 70%가 사하라 사막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한 200개의 그 부족이 차드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거의 200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많죠.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한 65% 통계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통 종교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후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있고 건기 때는 매우 덥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면서 벌레들도 많이 있고 또 수인성 질환도 많고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 회교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현지 남쪽에서는 북쪽은 주로 이슬람인들이 많이 있고 남쪽 지방에는 토착민들과 그리고 기독교가 천주교부터 해서 일찍 들어간 남쪽으로는 비교적 일찍 들어갔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1925년에 남침내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역사가 아주 짧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토착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합쳐져서 혼합이 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슬람 문화 그리고 기독교 문화 그리고 기독교 종교로 인한 그러니까 기독교로 인한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곳은 현지 그 무슨 문화라고 하죠? 샤머니즘.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많이 혼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지 그 토착 신앙과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기독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천주교인들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기철이 지나고 건기가 되면 정말 그 벼농사를 지었던 그 무성하던 풀이 점점 말라서 12월, 1월 달이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이제 건조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건조한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3월부터 시작되는 그 무더위는 정말 그 전기가 없이 사는 안바타에서의 그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기가 되어지는데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오면서 좋기는 하는데 모든 만물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 속에서
모든 땅에 있던 벌레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벌레들이 또 이제 그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우기철도 그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네, 그런 기후 때문에 네, 그리고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같은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에어컨은 쓸 생각도 못했고, 그거는 다른 선교단체 선교사들도 에어컨을 안 사는 게 네, 어떤 불문율처럼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너무 더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역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 네, 초기 선교사들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교나 집에 저희가 뭐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쉽지는 않은데 저희 몸이 조금 더 그 초기보다는 좀 적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건기 때 우기를 지나서 또 이제 건기에 2차 더위에 접어들면서 먼지, 모래바람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불어요. 네, 그래서 또 먼지 때문에 그런 네, 호흡기 감염이 또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또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제 보통 사막권 날씨가 밤에는 선선했다가 낮에는 너무 더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데, 그 계절이 바뀔 때는 그 심한 일교차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우기 때는 수인성 질환, 그리고 건기에 이때는 더위로 인해서 현지 분들도 많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항상 그 죽음이라는 것은 네, 주변에 항상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 텀은 은자메나에서 그 머물면서 이제 그 문화를 익히고 현지에도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딸아이가 한국으로 다시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방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은 수도에서 한 800km 떨어져 있는 사르라는 지역에서 어떤 종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르에 도착해서 우리가 했던 일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 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많은 마을들의 교회가 없다 보니까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런 시장조사 같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고요. 또 그리고 지방에 가면 물론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주 한 번씩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주일학교 사역 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유치원 80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그 다음에 이듬해 2014년도에 초등학교가 오픈이 되었고, 매해마다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상급반이 신설되었고, 2019년, 202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급이 완성이 되었어요. 전 학년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 21년 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오픈이 되면서 지금은 작년에 네, 한 9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네, 맨 처음에 유치원을 시작했을 때는 건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거적을 치고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유치원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이듬해 초등학교 1학년 건물, 매해마다 교실을 2칸씩 네, 건축을 했어야 됐어요. 감사하게도 이 일을 많이 도와주신, 동역해주신 네, 분들이 계셔서 매해마다 상급반을 지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내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김선교사가 심적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주로 운영과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 사역의 비전을 주변의 동역자들이 현지 동역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가 와서
교회 부설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에선가 후원이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씨름했던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학비도 사실 저렴한데 학비를 제대로 내고 그 학비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건축은 이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 학비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이끌어서 학교 건물을 지으면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학비로 다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떠나고 나도 학교가 제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비를 내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실은 그게 현지인들과 어떤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안 내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학부모님들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로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놓고 학비를 못 낸다고 돌려보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될 때 많이 심적으로 정말 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는 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도 네, 학비와 관련해서 네,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씨름은 계속 있고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해주고 또 학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학교 이름은 트리니티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까지 왔는데 학교 이름은 통틀어서 트리니티 학교입니다. 교회 소속이고요. 교회 부설로 되어져 있고요. 차드가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공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사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과 다르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가격이 비싼 학교도 있고 좀 저렴한 학교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립 학교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저렴한 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또 보내시는 것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저희들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교사들 또 믿음의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다니기를 원하고 또 저희 학교를 또 좋게 또 평가해 주셔서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처음에 저희가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교육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 교육과 일반 교육과 말씀 교육 두 가지가 저희 목적이었어요. 양질의 교육은 일단 교사들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말씀 교육은 저희 학교의 세 분의 목회자와 같이 저희가 동역을 하면서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 성경 말씀 시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싫으나 좋으나 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고요. 가장 사역지마다 다 필요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좀 다양할 텐데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학교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서 학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일반 크리스찬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일반 회교도들, 네, 무슬림들도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코올리게 유치원 아이들이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매해마다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제법 이렇게 중학생들 네,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 게 그걸 보고 있는 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가 무슨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호응해주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 제가 거기에서 너무 많이 기쁨을 느껴요. 이게 보통 다른 교사분들도 그런 보람 때문에 교직에 계실 것 같은데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네, 정말 행복합니다. 네.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달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데 벌써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오합지졸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같이 동역하는 현지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런 시간들 속에서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났던 교인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일단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과 그 현지 교단에서 졸업한 이제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 문화,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들도, 물론 그분들도 힘들어했죠.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굴 붉히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그분들과 다툼이나 또 분열을 위해서 왔던 것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서로 그런 것들이 조율되지 못하고 물론 저희가 이제 미숙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도 이제 뭐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은 교회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대신이 그 교회를 또 이제 바르게 인도해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세워진 쌀을 교회와 또 마을 교회들이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주어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올해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요.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또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사역하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또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역자도 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가 그동안은 일단 외형적인 부분을 갖추는데 많이 투자가 되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벌써 중학교 1학년이면 본인들의 생각을 시작할 나이라 초등학교는 말씀 교육이 거의 주입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주입식 교육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방법과 현지 목회자들이 했던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현지 목회자들은 말씀을 요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게 하는데 남는 것은 그 요절을 암송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지의 방법이 무조건 다 제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방법도 존중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접목을 해서 결국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서로 존중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중학생 아이들은 점점 자기 가치관, 사고관들이 만들어질 터인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초등학교까지만 말씀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로 아이들이 간다면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꾸준히 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그때까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사회 어디에 나가든지 그곳에서 꼭 뭐 돈 잘 벌고 훌륭한 그 경제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게 될지 그것을 그 부분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서포트를 해야 될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론 물질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좀 갖고 싶어요.